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JTBC 아침에 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3차 소환 통보를 할 걸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강제 체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 전 세계 곳곳의 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에선 성탄절 직전까지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주한미군의 규모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미국의 국방 수권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내년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뒤집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이 있는지 헌재의 심판을 받겠다며 맞섰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세 후보자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임명 동의안이 의결되는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 행사를 독촉하며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국정수습입니다.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데드라인은 내일 27일 오전입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면 탄핵 추진을 멈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곧장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수순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임명동의안 의결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에 위치해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시킬 것입니다.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찬성,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151명 찬성을 주장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 대행직을 승계받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법률에 따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서 특검법에 위헌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하지만 정작 한 권한대행 본인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논란입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한 권한대행은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에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공수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선 체포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3번 부르는 것이 절차라면서 한 번 더 소환을 통보할 걸로 보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공수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 요구 거부입니다. 출석 요구서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진 만큼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을 즉각 청구하십시오.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 공범을 회유하며 입을 맞출 시간을 더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바로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보단 3차 소환 통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여러 고려 사항이 있지만 3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내란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던 오동훈 공수처장 역시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체포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다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발부받는다고 해도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사가 늦어질 경우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지는 건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숨진 북한군 병사의 소지품을 공개했습니다. 품 안에 있던 건 생일을 축하하는 손편지였습니다. 모눈 종이에 검은 펜으로 4줄의 짧은 편지입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러시아 땅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는 가장 친근한 전우 송지명 동지의 생일을 축하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미엔 12월 9일이란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편지는 24일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병사가 갖고 있던 여권에 정경홍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고 갖고 있던 노트의 다른 내용도 번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에 우크라이나군은 사살한 북한군이 갖고 있던 여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이름의 여권이지만 한글 이름이 서명돼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군의 주둔을 숨기려고 조작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죽거나 다친 북한군의 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인 어제 카자흐스탄 악타우 인근에서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67명의 탑승자 중 3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비행기가 사선으로 나는 듯 하더니 활주로에서 불길과 함께 폭발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로 향하던 아제르바이잔 항공기가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 직전 기내 모습인데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들도 보입니다. 현재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9명의 생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락에 폭발까지 있던 비극이지만 이 생존자의 숫자는 기적적입니다. Cinayət işi üzrə bütün versiyalar üzrə işlər aparılır. İstintaq bu dəqiqə hər hansı bir nəticə sizə deyə bilmirik. 러시아 항공 당국은 비행 중 여객기가 세 대와 충돌하는 비상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고 당일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남부의 주변 공항이 폐쇄되는 등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성경의 이야기에 빗댄 시국 강론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론의 주인공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 신부는 요한묵시록 12장에 등장한다는 사악한 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묵시록의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하였습니다. 지난 9일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연 시국기도회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용태 신부는 한국인 최초의 신부이자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사촌 동생의 4대 손입니다. 반계의 자손인데요. 가족 중에 순교자만 14명, 가문이 인정한 천주교 성인 공파 집안이기도 합니다. 유머가 섞인 촌철 살인과 신부님의 배경 덕분인지 기도회는 뒤늦게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2024년 대명천지의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상식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계엄날 밤 국회 출입을 통제했던 경찰의 무전 내용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모든 인원을 동원한 경찰이 국회로 몰려간 동안 여성의 비명소리가 담긴 신고가 빗발쳐도 빈 경찰서에 누구도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0분 후인 지난 3일 밤 10시 39분. 서울경찰청은 관내 경찰서에 처음으로 비상계엄 전달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전쟁이나 통행 금지 등은 없다며 동요하지 말고 평소처럼 근무하라는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서울청 112 상황실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11시 반이 넘어 상황은 급격히 변합니다. 11시 46분 영등포경찰서는 서울청에 비상 상황에 소집하는 온콜 부대를 국회 앞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10여 분이 지나 기동순찰대 등 경찰서에 동원 가능한 모든 경력을 국회 앞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원을 투입했지만 추후에 충분히 방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 4일이 된 새벽, 본서부터 지역 경찰까지 영등포경찰서 대부분 인원이 국회로 갔습니다. 12시 10분 여의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신고, 27분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끊긴 신고 등 총 8건의 신고건은 모두 인접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국회 앞에도 압사 위험 신고와 부상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 이렇게 현장이 뻥 뚫렸는데 경찰은 또 추가로 국회에 있던 인원을 차출해 방첩사령부에서 요청한 체포 안내조를 꾸렸습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국회 사람 체포로 하는데 체포조를 인솔할 사람을 보내달라. 예, 그렇습니다. 차출된 인원은 국회 앞도 치안 상황도 방어할 수 없었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이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내란 사태 당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상태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법 계엄을 겪고 돌아갔는데 이후 우리 기업이 키르기스스탄과 논의해 오던 29조 원 규모의 스마트 시티 사업 등이 무산돼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유명 관광지인 이시쿨 호수입니다. 지난 6월 국내 한 기업은 이 호수 인근 부지 605만 평을 49년 동안 무상으로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료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좀 대기업들도 참여 의향도 보이고. 지난 2일 한국을 찾은 키르기스스탄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을 만나 우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하지만 기습 계엄령으로 불과 10시간여 만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마샬로가 뭐냐?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이제 10시간 만에 계엄령을 하는 거냐. 자파로프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일정만 마치고 쫓기듯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해당 업체는 기존에 유치가 예정됐던 투자금마저 토해내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날 오셨을 때 뵙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투자자분이 그 100억을 12월 4일 날 예치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런 찰나였는데 이제 이게 취소가 됐죠. 이제 사업권이 무산되면 이제 중국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달 말까지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29조 원에 달하는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주한 미군의 규모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미국의 국방 수권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든지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소통 불능 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가 대응할 역량이 있는지 우려가 커집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주한 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 수권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약 28,500명의 주한 미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미국 국방 정책으로 다시 승인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미일 국방 협력 증진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 관련 핵심 안보 정책을 명문화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 더 늘려야 된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취임 초기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응에 나서야 할 외교 안보 라인이 사실상 손을 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내란 사태 이후 트럼프 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트럼프 측과는 여전히 외교 일정이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고요.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관련 대형 변수가 예고돼 있지만 우리 외교가 소통 불능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성탄절에도 중동 가자 지구에선 포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의 성스러운 해, 희년을 맞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곳곳의 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성탄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어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탄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의 분쟁과 고통을 끝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속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 farsi pellegrini di speranza, a far tacere le armi, a far tacere le armi. Cessi il fuoco, si liberano gli ostaggi e si aiuti la popolazione stremata dalla fame e dalla guerra.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자 지구에도 성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아기 예수를 어루만지면서 포성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에도 캐럴 대신 포성이 더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고 다치는 참사는 이어졌습니다. 기뻐해야 할 성탄절은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장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7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45,3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107,30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여러 땅굴을 폭파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만일 전쟁이 끝나도 가자지구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연내 합의할 것으로 기대됐던 휴전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병력 철수가 먼저라는 하마스의 막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전주가 5도, 대구 7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고 충남엔 최대 10cm, 호남엔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예보돼
시설물 관리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